안녕하세요. 예,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메타버스에 대한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냐? 예, 그 어딘가에 있는 어나더 세상. 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 가상의 공간에서 그 가상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가상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죠. 예. 그런데 그런 세상이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많이 살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란 공간도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이 클라우드 공간에서 버추얼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나가서 캐릭터와 게임화되고 그래서 게임 속에서의 그 세상이 현실과 구분 안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의 미래를 잘 그려낸 영화가 무엇이냐?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예,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지만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역대급 영화라고 보고요. 예, 투자의 아이디어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준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 선생님의, 예, 정말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그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풀어냈을까? 한번 영화를 보시면 약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그야말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 그 가상현실에서의 성과물이 결국은 일상생활에서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드론으로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얻게 된 아이템들이 드론으로 현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는데 보태 쓰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음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진짜 현실 세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다들 이 가상현실 속에서, 예, 이 고글을 끼고 생활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많은 어떻게 보면 토론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영화도 있어요. 허라는 영화죠. 허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상의 공간 속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뭐 오케이 구글 하면서 구글하고 대화 가능하잖아요. 뭐 클로바랑도 대화가 가능하고, 뭐 아마존엔 알렉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 중년의 남성이 연애를 하게 되고, 이 중년의 남성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사랑에 빠졌다가 차이기도 합니다. 되게 슬픈 현실이죠. 예, 근데 이런 일이 가능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던 것들이, 그 중에는 자율주행 차도 있고요. 예, 음성 인식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손목에 차는 그 핸드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로블록스예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로블록스에 대해서 커버한 영상도 있었는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5월 18일 날 그 돈투 실전 스쿨, 예, 우리 스쿨에서 분석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수익이 한 40% 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저희는 사실 이제 우리 채널 통해서, 그리고 실전 투자 스쿨을 통해서 신규 종목들을 이렇게 쌍방향을 통해서 발굴을 합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돈투 실전 스쿨 수강생분이 로블록스를 꼭 봐야겠다고 하셔서 저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분석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심됐던 건 뭐냐면, 이 로블록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 안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처럼. 그래서 이 게임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레고 모양 같은 이런 캐릭터들과 그리고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툴은 정말 복잡한 어떤 물리학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래픽 이런 기술들이 총 집결이 돼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뭐 RPG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슈팅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스토리가 막 묻어나오는 다양한 게임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생태계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무수히 많은 컨텐츠, 거의 사용자들이 곧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도 있는데 그 안에 로벅스라는 그 사이버 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렸던 레디 플레이어 1의 그 생태계가 이 로블록스 안에서 일정 부분 이미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메타버스의 미래는 다가와서 우리의 현실 앞에 딱 놓여져 있다. 그래서 매출이나 사용자들의 사용하는 시간이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몇 배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컨텐츠들은 로블록스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계속 이제 자가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것이고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나면서 이 컨텐츠의 수준과 퀄리티가 계속 경쟁적으로 올라가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생태계가 또 좋아지고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데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도 높아지고 하면서 계속 더 어떻게 보면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테이크2예요. 테이크2의 정신은 제가 볼 때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나왔던 그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그런 게임인데 서부 황무지를 어떤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인데 서부 총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막 사람도 죽이고 약탈도 하고 해야 되는 미션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강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끈끈한 우정도 있고 나름의 또 이 철학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쭉 그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서는 3, 40대 남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막 대부분 다 감동받아서 울었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세밀하냐면 제가 이제 서부 황무지를 가고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고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추운 지방으로 가면은 말의 피부가 쪼그라드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한 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 플레이에 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이 테이크2에서 만든 게임인 그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컨셉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게임이 워낙 그 자연들과 사물들에 대한 이 인터랙션이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이 게임 안에서의 자연 현상을 이제 감상을 하면서 그걸 기록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토끼가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호숫가에 있던 악어가 그 토끼를 잡아먹네요. 깜짝 놀랐어요.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납치한 사람이 있어요. 납치한 사람이 있는데 호숫가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럼 또 악어가 와서 갑자기 또 물어요.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 속에 이 인공지능과 이 그래픽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사람들이 진짜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거는 앞으로 그래픽 기술과 그리고 연산 기술이 더 고도화될수록 더 심해진다. 그렇다고 보면 이 메타버스의 어떤
그 흡입력과 중독성 그리고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이런 영역이라는 것도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이크2의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으시더라도 테이크2가 만들어낸 게임에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몰입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흔히 생각하시기를 이제 중국의 거대 SNS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텐센트의 수익 모델은 가장 크게는 SNS로 사람들을 모으고요. 위챗이나 QQ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게임들을 게임들을 쓸어 담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라이엇 게임즈고 그 대표적인 컨텐츠가 리그 오브 레전드죠. 그래서 롤이라고 하죠. 롤을 만들어낸 기업이 라이엇 게임즈고 라이엇 게임즈의 배급사이자 또 라이엇 게임즈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정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뽕을 뽑고 있는데 지금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 중에 대부분의 어떤 그 유튜브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롤을 합니다. 이 롤이 없으면은 유튜브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롤을 하는 분들은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롤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텐센트는 이 라이엇 게임즈 인수의 어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셀 모바일 게임의 어떤 압도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셀도 통으로 인수를 했었고 다양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게임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게 텐센트라는 회사고요. 텐센트는 이런 강력한 IP 게임 컨텐츠들 바탕으로 게임 스트리밍 그리고 게임의 그 배급 그리고 게임의 그 초기 단계의 투자, 게임과 관련된 모든 생태계에는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동남아 할 것 없이 텐센트의 전 세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더 재밌어지고 게임은 5G 그리고 이런 그래픽 어떤 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 좋아지고 텐센트한테는 이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텐센트를 게임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게임의 강자로서 한번 바라봐 보시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한국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사실 뭐 MMORPG의 종주국이고 온라인 게임의 어떻게 보면은 메카였죠. 그런데 한동안 뭐 NC소프트나 넥슨이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에는 좀 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뽑기형 확률 게임 이런 어떤 도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의 대형 게임사들이 그 한계를 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게임 회사가 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많이 붙었고요. 비난도 많았죠. 그런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틀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회사고 특히나 이 자체적인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리 엔진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영역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에서 PC 게임에서 또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런 콘솔 게임으로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된 것은 자체적인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컨텐츠 어떤 생산에 있어서의 큰 인프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 연말이나 해서는 콘솔 그
게임이 대작으로 나올 예정인데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기업 문화가 좋기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의장께서도 창업주인 그 회사의 의장님도 상당히 이렇게 기업 기업 문화를 좋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나누는데도 되게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한국 게임 산업의 문제 중 하나가 되게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고 어떤 착취적인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펄어비스의 기업 문화는 좀 돋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산업을 저는 되게 믿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걸출한 어떤 이 게임도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근데 사실 비상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 주식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펄어비스라는 회사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그 저력을 한 번 더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회사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종목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상장 주식 중에서는 펄어비스를 저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난데없이 왜 게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은 진짜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약국도 하고 뭐 농산물도 하고 아마 앞으로 패스트 패션도 할 거고 뭐 다 해요, 다. 근데 이젠 게임도 이제 접수를 하는 상황인데, 게임의 스트리밍을 접수를 하려고 트위치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죠. 통으로 인수했습니다. 몇 년 됐고요. 아마존의 트위치 서비스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에 잘 인터그레이트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트위치는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TV처럼 이렇게 중계를 해주고 게임 유튜버들,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게임하는 모습들을 중계를 해주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월드라는 게임이고 MMORPG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잘하는 MMORPG인데, 야, 이걸 아마존이 하네. 근데 퀄리티가 지금 뭐 이렇게 예고편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요. 아마존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 이제 뭐 파이어 뭐 이렇게 폰이나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서 이제 졸작으로 평가가 되고 이제 망했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스스로 이제 반성문도 쓰고 하는데, 이 MMORPG 게임이 과연 대박이 날 것이냐, 쪽박이 날 것이냐, 그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출시 예정일이 8월입니다. 그래서 프리오더도 받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걸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앞으로 이제 예고편에 좀 뭐 플레이 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전에 이렇게 릴리즈가 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이 게임이 정말 대박을 친다라고 하면 아마존은 또 새로운 레벨의 어떤 새로운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성장 엔진을 하나 장착하게 되는 거죠. 텐센트가 게임으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존한테도 텐센트 같은 그런 게임 그 현금 흐름 성장 엔진이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더 강력한 이런 생태계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이 사실은 넷플릭스처럼 이런 컨텐츠 투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면 엄청난 자금력으로 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가 이 뉴월드, 아마존에서 출시하게 될 MMORPG 게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볼 게 너무 많죠. 전자상거래도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지금 뭐 그 음식 딜리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의 기업을 깊이 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도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